옛날 옛적에 숲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브레드를 구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2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어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 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식혔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씹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문을 가로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 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지만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함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만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만이 그를 보았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 깎는 기계, 소, 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만이 그를 봤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 돼지, 늑대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 기계, 소, 돼지, 곰에서 이미 도망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뛰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이 먼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일라이저가 있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계모가 태어날 때까지 평온하고 잘 살았습니다. 새 여왕이 사악한 마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자녀를 미워했고 항상 그들에 대해 불평하고 성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악한 여왕은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 비방하여 곧 왕 자신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딸을 보내 인근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5세까지 살 운명이었다. 사악한 여왕도 소년들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들을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왕의 아들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11개의 야생백조로 바꾸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된 소년들은 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엘리자는 15세가 되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공주가 이제 궁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화가 난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지친 엘리자는 그녀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고 여왕은 방에 들어가 소녀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머리카락이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변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왕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그리워했고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에 들어서 자왕은 공주의 침대에 있는 소녀가 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성에서 낯선 사람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숲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연못에서 씻어내고 주문은 잠들었고 소녀는 다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친절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주에게 매일 저녁 강가에 금관을 쓴 11백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는 물에 갔다. 해가 질 무렵 백조도 그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엘리자 공주를 알아보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녀에게 사악한 계모가 그들을 매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그들은 백조로 변하고 밤에는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자 형제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엘리자를 데리고 버드나무 껍질 바구니에 소녀를 담았습니다. 공주는 형제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 것 같았고 그녀는 진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성의 요정이 그녀에게 나타나 형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쐐기풀을 골라 형제들을 위해 11개의 셔츠를 짜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쐐기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잔디가 그녀의 손을 태웠지만 엘리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근처에서 사냥을 하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에 띕니다.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요정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숲의 아름다움의 침묵에 휩싸여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전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공주는 쐐기풀 셔츠를 계속 몰래 엮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자의 고문은 엘리자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주가 밤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체포되어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자는 아내가 마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군인들에게 소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어린 공주는 계속해서 셔츠를 짠다. 마침내 일라이저가 마지막 셔츠 바느질을 마친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던전의 문이 열리고 공주는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가 판결을 읽었을 때
11마리의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치마 아래에서 셔츠를 꺼내 새들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은 즉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지막 셔츠 소매에 쐐기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은 팔 대신 백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백을 깊이 믿었던 왕자는 엘리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자유로웠고 엘리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했고 수년 동안 계모가 그를 속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법사 자신은 까마귀로 변하고 날아갔고 결코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